이런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아예 대통령의 복귀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면서 오늘 오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광주라고 한 지역이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기는 그 피해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그 국정에 대한 책임감, 또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것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정치를 좀 정상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선이다. 제가 미리 잠깐 영상 보여드리면 국회의사당 앵커스, 제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근에 최전선에서 있는 주진우 의원을 만났는데 관련한 내용을 미리 잠깐만 이제 맛보기로 좀 보여드렸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 복귀는 제2의 계엄이고 유혈 사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글쎄요, 뭐 마흔육 후보자 임명해라, 헌정 질서 지켜라 라는 얘기와 함께 모르겠어요. 어떤 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복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까지 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굉장히 끔찍한 시나리오를 야당 대표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과 협박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저렇게 어떤 유혈 사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걸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정치인들 아닌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개헌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떤 특정 시점을까지 규정을 해서 개헌과 함께 하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고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입니다. 즉 대통령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국정이 정상화되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아마 야당의 어떤 계속적인 반대와 또 내부적인 균열로 인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바들은 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 이 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인용이 되면 이제 선거로 소화할 수 있지,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개헌이라는 걸로 저는 이 에너지를 소화해야 된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장외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해소될 수가 있지. 그냥 대통령 나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급격한 사회적인 혼란들이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거리의 에너지, 국민적 에너지를 결국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본인도 약속을 했지만 이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본인이 만약에 복귀한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용이 됐을 때는 또 선거란 게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방식으로 자꾸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유혈 사태라는 이런 것들을 겁박을 하는 것은 저는 제1야당 대표 또 더군다나 차기 유력한 주자로서 적합지 않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 저 말이 그 헌재를 압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또 계엄하면 어떡하냐, 헌재가 이걸 인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약간의 뭐 국민들 향한 유권자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에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뭔가의 어떤 이 대규모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는 전초전으로 자락 깔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하기 전에요. 잠시만요.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인, 그러니까 정확히 이재명 대표 측근, 이 대표가 한덕수 대행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을 했다.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 2번, 문자 1번을 보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답이 없었다,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서 만나자고 했는데 답이 없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총리실 답변도 와 있고요. 그 윤기천 부위원장,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행을 만나자는 건 뭐 아까도 대한민국 모든 혼란의 책임이 한덕수 대행과 최상훈 부총리에 있다고 얘기한
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해라. 그 면전에서 어쨌든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제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1순위가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달라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게 되면 만약에 명시적인 답변이 나오게 되면 그걸 또 빌미로 해서 탄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만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생과 관련돼서는 이전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그 당시에 마은혁 재판을 임명 안 하고 있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정을 빼버렸단 말이죠. 그 정도로 올인된 오로지 하나의 주제만 갖고 만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난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약 만난다 하더라도 이건 여야정으로 가야 되겠죠. 예. 단둘이 만나가지고 분명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런 요청을 할 것이고 예.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해서 그걸 이유로 또 탄핵을 할 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저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윤 부위원장 해석은 이른바 쌍탄핵 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 데드라인 마감 시한 탄핵이 내일인데 내일 하기 전에 일단 한번 본인들의 연락을 취해서 어떤 의견인지 보다 보고 실제로 탄핵 결행을 할 수도 있다. 그 반면에 총리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야당의 면담 요청은 지금의 이제 통상 상황 혹은 뭐 산불 민생 현안부터 대응 후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강 부위원장 생각은 총리실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역시 선택권이 없구나, 권한이 없구나, 권한대행인데 권한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기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본인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예. 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솔직히 협조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걸 거부했다는 것은 본인이 만나도 줄 게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왜 도대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인 것인지 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건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피한 것은 저는 본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 정면 충돌. 조금 전에 속보는 제1야당의 대표가 현직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만남 제의에 대한 불발, 여기에 한덕수 대행 측은 일단 통상 혹은 뭐 민생 이런 급선무 처리할 게 먼저 중요하지 않냐는 취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속보 들어오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